자, 분자들은 어떻게 움직이며 물성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라는 주제로 지금 논제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관심은 이제 전기전자 쪽에서는 정비적 성질이잖아요. 정비적 성질에서 이게 고체가 있으면 전자가 흘러가고, 홀이 흘러가고, 전기가 흐르는 현상에 좀 더 관심이 많은데, 그게 이제 원자와 원자 사이 결합에 남는 전자가 돌아다닌다거나, 없던 전자를 만들어내면서 돌아다닌다거나, 해서 이제 전기를 흘렸다 안 흘렸다 하는데, 그게 부산물처럼 생각해보면, 그게 일종의 결합이 되기 때문에 기회적 성질에 영향을 준다. 라고 얘기했죠. 기회적 성질에 영향을 주고, 그 본딩에 따라서 특성, 여러 가지 특성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정 구조라는 것을 배워서 같은 사과라도 얘를 뭐 이런 식으로 쌓을 때 단위 면적당, 단위 부피당 사과를 좀 많이 쌓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늦은 쌓을 수도 있고, 그 자연에서 이런 원자를 어떻게 모으느냐에 따라서 이 물성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달라져서 이런 물성을 얘기할 때 이런 분자, 뭐 원자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을 기체 내에서 돌아다니는 상황을 먼저 생각해보고 얘를 고체 내에서 전자가 돌아다니는 상황을 비교해서 여기에 뭐 에너지를 주면 얘가 팽창하고 뭐 에너지를 주면 얘가 온도가 올라가고 이런 상황을 비교를 먼저 하게 되거든요. 희한하게도 이런 클래시컬하게 기체를 갖다 놓고 분자가 다른 거를 잘 설명해 놓으면 고체 내에서 그렇게 많은 고체 원체 속에서 전자가 돌아다니는 상황에서 어떻게 안 부딪히고 돌아다니냐. 그렇지만 많은 부분이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설명했을 때 실패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당연히 실패하겠죠. 중성상에 있는 기체 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가지고 약간 여기에 많은 원자핵이 있는 원자가 있는데 전자 돌아가고 틀린 부분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체 분자에서 속도가 돌아다니는 것을 바깥 온도 얼마를 주고 그 다음 기체 분자의 하나하나가 질량이 있다는 거죠. 그 질량을 딱 주고 했을 때 요 속에서 이제 속도가 어떤 분포를 100m/s 뭐 이런 속도에 따라서 얘가 종류에 따라서 지난번에 그림이 달라졌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카이네틱 분자 이론이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임, 카이네틱 에너지란 게 운동 에너지잖아요, 그죠? 카이네틱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인데 이런 운동 에너지 자체가 제가 지난주에 잠깐 힌트를 줬듯이 분자들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고 평균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거가 우리한테는 온도가 높다, 낮다 그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온도가 높다, 낮다 할 때 결국 에너지라는 거죠, 그죠? 에너지 크게 빨리 와서 탕 부딪히고 V에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V의 제곱에 비례하고 이런 관계를 만족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카이네틱 몰레큘러 티어리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 이런 이제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이게 이제 한번 봅시다 한번. 보면 우리가 이런 박스를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스를 생각해 보면 자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가 있으면 이 박스 속에 길이가 L입니다. 길이가 L이고 이걸 쉽게 하기 위해서 단면적이 다 L인 그런 정육면체를 생각해 봅시다. 속이 비어 있거든요. 여기에 분자가 많이 있을 텐데 먼저 하나만 딱 생각해 봅니다. 하나만 생각해 보는데 이 하나가 분자가 딱 있어요. 이게 헬륨일 수도 있고 질소일 수도 있고 그 질소 원자량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탄소의 원자량을 12분의 1로 해서 그 1로 두개를 어타믹 매스 유니트라 해서 이제 그것의 몇 배냐 해서 이제 질소냐 헬륨에 따라서 다 정의된 게 원소 주기를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무게가 다른 기체 하나가 이거를 골라서 이게 가만 놔두면 얘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저래 움직이기도 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유한한 상황에서는 제가 일단 움직이고 랜덤하게 막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랜덤하게 움직입니까? 그런 질문은 또 여러 가지 또 논의할 수 있지만 일단 랜덤하게 움직일 때 생각해 봅시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서 날아가다가
한 방향으로 쭉 날아가 탕 부딪히면 그 벽에 부딪히면 딱 부딪히면 그 힘을 주겠죠, 그죠? 힘을 딱 줄 겁니다. 땅 부딪히면 힘을 주고 탁 튕겨져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힘을 주고 딱 튕겨져 나가서 요 반대편 벽에 부딪혔다가 다시 이렇게 되돌아와서 땅 부딪힐 겁니다. 그 얘기는 분자가 랜덤하게 움직이는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한쪽 방향의 승부만 딱 봤을 때 가서 탕 부딪히면 이 벽에 힘을 딱 줘야 될 겁니다. 힘을 주고 그 다음 갔다가 여기도 벽을 딱 부딪히고 나서 다시 또 부딪히면 뒤 옆에 부딪혔다가 다시 부딪히면 다시 그 다음 또 벽에 힘을 줄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박스가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 스프링이 달려있어서 고무줄이 달려있어서 줄어든다 생각해봅시다. 이게 줄어드는데 또 가스 분자가 탕 부딪히면 밀어낼 거잖아요. 그죠? 당길 때 다시 또 탕 부딪히면 생각해보면 제가 스테디 스테이트 이퀄리브리엄이라 그랬을 때 얘가 어느 정도 계속 적당히 잘 맞추면 부딪히고 갔다가 부딪히고 계속 같은 위치에 있으면서 길이가 L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가볍게 생각해서 요걸 세보면요. 힘을 딱 주는데 힘을 주는 거는 우리가 힘이란 것은 F는 델타 P에 델타 T잖아요. 그죠? 힘을 주는 거는 요 운동량의 변화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단위 시간당 운동량의 변화가 바로 거기에 힘입니다. 그죠? 우리가 델타 P 나누기 델타 T 단위 시간당 운동량이 변하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 그럼 여기 한계가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MV의 X 방향을 우리 X 방향 한 방향 X 방향에서 해보면요. MVX에서 그 다음에 탕 해가지고 마이너스 MVX 바뀌었으니까 2배의 MVX가 실제 땅 부딪혔다가 그 다음 반대로 갔을 때의 운동량 변화입니다. 평균적으로 이제 한번 부딪히고 나서 그 다음 부딪혔다가 반대편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결국 운동량의 변화에 의해서 단위 시간당 그러면 요 부딪혀서 반대편에 갔다가 되돌아오는 시간을 대략 평균적인 델타 T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분자 하나가 탁 부딪혀서 저희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동안 그 시간 동안에 이 델타 T는 이제 요 길이가 L이니까요. 갔다가 되돌아오는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갔다가 되돌아오는 시간은 X방향의 속도가 Vx죠. 그럼 갔다가 되돌아오는 시간은 길이를 속도로 나눠준 거. 에다 2배를 주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세보면, 이거는 2배의 이제 길이를 속도 Vx로 나눠주면 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약분이 탁탁 되고, M의 V의 X의 제곱에 나누기 L이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스 모듈러스 얘기할 때 고체인 경우에 그게 이제 스트레스로 정의했던 게 힘에 대해서 압력을 정의해서 단위 면적당 힘이라는 것은 압력이다 해서 영스 모듈러스라는 것을 압력에 대한 상대 스트레인으로 우리가 정의했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힘을 이제 단위 면적당 이렇게 압력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요. 요거를 F를 이제 A로 이제 나눠주고, 그 다음에 한계가 좀 했는데, 평균 한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개수의 대문자 N개의 애톰이 이렇게 들어있다. 라고 생각해 보면, 전부 다 평균적으로 해보면, 이 힘이 이렇게, 압력이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그죠? 단위 면적당, 그 다음에 그 힘을 생각해보고 이것이 N개의 입자가 있다 그러면 얘가 바로 우리가 얘기할 때 압력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압력, 우리가 1기압, 2기압 이런 게 있잖아요. 자, 그럼 요게 이제 요 식을 이제 해보면, 그럼 요거를 가지고 단면적이 여기 단면적은 요 L과 L의 L 제곱입니다. L 제곱이고, 그 다음에 요 F가 요 한 개짜리가 요거였으니까 L분의 MVX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N개니까, 입자 N개니까 N,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이제 L 삼성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M을 이제 쓸 수 있는데, 여러분 Vx의 평균이잖아요. 그죠? Vx 평균입니다. 사실 이 Vx를 썼는 게, 이게 랜덤하게 움직이니까 X로도 갈 수 있고, Y로도 갈 수 있고, G로도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스피드라고 했을 때는 Vx 제곱은 우리가 이런 관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Vx의
vy의 제곱 더하기 vg의 제곱은 v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속도가 랜덤하게 x, y, g에 대해서 돼 있는데 내가 v제곱은 vx제곱 플러스 vy제곱 플러스 vg제곱이다. 라는 걸 안다 그러면 한쪽 방향에 대해서 이제 압력을 할 때 vx만 선택을 했으니까 위에 식에서 vx 제곱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뭐 어차피 랜덤 하니까 이 값하고 이 값하고 이 값의 평균이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동일하겠죠? 어차피 x, y, g를 우리가 찾기 나름이니까 똑같은 시메트리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3분의 v 3vx의 제곱이라고 우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vx제곱, vy제곱, vg제곱을 다 vx제곱으로 생각하고 평균계란 제가 이거 뺐습니다. 이렇게 하고 얘를 그냥 v제곱과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런 평균값이 이렇게 되니까 가볍게 요 vx제곱은 3분의 mv의 제곱이다 라고 n 이런 관계를 쓸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럼 L 삼성은 우리가 저 L 곱을 했으니까 저 육각 방에 뭐가 됩니까, 여러분? 부피가 되죠, 그죠? 부피가 되니까 요거를 쓸 때, 이거는 자, 요걸 그래서 써주고 P는 넘기면 PV가 됩니다. PV는 여기에서 3분의 MV 제곱인데 우리가 운동 에너지로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운동 에너지는 여러분 질량에다가 속도의 제곱에 나누기 2를 하면 운동 에너지가 되죠. 하나다. 그죠? 하나다 운동 에너지를 굳이 지금 빼려는 거거든요. 3분의 2를 해주고 2분의 mv 제곱이다.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 개수 n이 들어가는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렇게 표현했고, 혹은 앞에서 이제 2를 빼면 이제 3분의 1의 n에 원래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이렇게 평균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보면 요 뒤에 이제 원래 써놓은 걸 보면 v를 이제 n으로 n을 v로 나눠주면 두 번째 식을 보면 p는 3분의 1의 로의 mv 제곱이다. 이런 로의 mv 제곱이 아니라 v 제곱이다라고 쓸 수 있죠, 그죠? 왜냐하면 한 개당 질량이 m인데 이게 개수 n이니까 요 L 곱하기 L 속에 들어있는 하나당 스몰 m인데 얘가 대문자 n개만큼의 분자를 다 합한 거니까 이 기체 분자의 질량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기체 분자의 질량이고 그 다음에 부피니까 부피분의 그 기체 질량은 바로 그 기체의 밀도가 되겠죠. 기체의 밀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요식을 보니까 압력은 기체 압력은 그 기체 분자의 부피분의 질량 단위 부피당 있는 그 질량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체를 이루고 있는 분자의 평균 속도 스피드의 제곱이구나 라는 것을 알겠죠, 그죠? 그래서 해보면 우리가 1기압이다, 2기압이다, 물론 단위 변화는 해봐야 되지만 1기압보다 2기압으로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보면 밀도도 달라지고 밀도가 더 높아질 거고 속도도 좀 빨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해보면 압력에 대해서 겉으로 보이는 매크로스코픽한 압력하고 그 다음 속에 마이크로스코픽하게 얘가 돌아다니는 것에 대한 속도도 연결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내내 제가 얘기하는 게 겉으로 볼 때 나타나는 물성이 아주 마이크로스코픽한 속에서 나타나는 물성과 연결을 자꾸 짓고 있거든요. 그죠? 짓고 있으면서 나중에 전자도 그래서 연결을 짓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관계에서도 정립하고 다음에 이제 요거를 보면 이걸 보면 2분의 mv 제곱이 여기 보면 요거는 뭐가 되냐면 카이네틱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카이네틱 에너지다 쓸 수 있거든요. 카이네틱 에너지. 자, 그 다음에 PV는 여러분 생각해보면 PV는 실험적으로 여러분이 아는 공식이 있거든요. 실험적으로 압력과 기체의 압력과 기체의 부피를 구분하면 뭐다 라는 걸 알고 있는 식이 있거든요. 뭐 쓰시겠는데 기억나는 식이 뭐가 있습니까?
nRT라는 알죠? 그죠? 그 실험식이거든요. 뭐냐, 압력을 높이니까 온도가 올라가더라. 그다음에 압력을 높이니까 부피가 줄더라. 각각 모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뭐 이렇게 여러 개의 그 실험적인 법칙을 합쳐가지고 PV는 nRT에서 요거를 넘겨서 PV에다가 T를 나눠준 것이 어떤 산수더라. 기체 산수 R로 딱 주고, 여기 실험식이거든요. 실험식을 여러분 그 P하고 R하고 T를 했더니 이게 어떤 상수더라 라는 걸 실험적으로 발견을 한 겁니다. 거기에 이제 여기에 보니까 안에 기체 분자 개수가 많아질 때, 그래서 이거를 스몰 n, n이라고 해서 어떠한 그 기준을 가졌을 때 T분의 PV가 이렇게 기체 상수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좀 많은 것이 이제 n이다. 그래서 많으면 이거 1배, 2배, 3배 되는데, 이 n을 뭐로 정의하면, 이 n을 우리가 이 양을 정의할 때 몰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얘기할 때 여러분 키를 옴스런 단위로 정의하면 아토하고 비교하기 좋죠. 내가 아토보다 집에 식성 크다. 이건 어떻게 하는데 말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몰이라는 단위가 왜 왔을까 생각해 보면, 항상 이게 전체 큰 스케일에서 기체 상수라는 것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80점 얼마 그 스케일에 있는 그 값을 하고, 거기에 조금 많이 넣으면 그 비율이 되는데, 얘가 그 몰이라는 단위구나 라는 거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1몰이란 거를 우리가 이제 뭐로 정의하냐면, 아보가드로 수만큼에 있는 분자가 있을 때, 혹은 원자가 있을 때, 그걸 1몰의 분자, 1몰의 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6.022 곱하기 10의 23성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왜 하필 또 6.022 곱하기 23성이냐. 이것도 다른 걸 기술할 때 편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값을 선택한 거죠. 그죠? 자, 그럼 이걸 해보니까, 그럼 N가 아보가드 수인데, 여기 실험적으로 우리가 정의됐잖아요. 그죠? 정의되어 있는데, N이라는 것은 몰인데, 그러면 아보가드 수만큼의 분의 실제용 N개 있는 걸 따지면 스몰 n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거는 n을 아보가드로 수분의 n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실험적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요걸 지금 알고 있으니까, 방금 마이크로스코픽하게 얘가 탁 부딪혔다가 제 갔다가 맞는 어떤 모델이 있을 때 얘와 비교를 해보면요. 여기에서 PV가 여기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그대로 갖다 쓰는 거죠. 여기다가 자, 갖다 쓰면 3분의 의의 2분의 mv 제곱에 n 한 거는 요겁니다. 요 한 거는 여기에서 보면 na분의 n의 r의 t다. 실험적으로 결정된 기체 상수에다가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n은 약분이 되죠, 그죠? n 약분 다 됩니다. 약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보니까 2분의 mv 제곱이 평균 운동 에너지죠, 그죠? 평균 운동 에너지니까 이거를 그냥 어떻게 얘기하냐면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카이네틱 에너지의 평균이다. 한 개짜리에 대한 평균이다 하고 나서 보니까 이거는 2분의 3의 na분의 r의 t다라는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니까 우리가 하나의 모델로 생각하는 거하고 실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 두 개 다 결합하고 보니까 한 개짜리 카이네틱 에너지는 바로 온도에 비례하는 값이구나. 딱 나왔죠. 제가 지난 시간에 온도가 뭐냐? 라고 그랬을 때 수식적으로 보면 이제 여러분 다르게 또 다 정의할 수 있습니다. 좀 이따 그룹 활동할 때도 이제 온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체감할 수 있는 온도가 뭐냐? 고체일 때, 액체일 때, 기체일 때 과연 똑같이 정의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지만 이런 전제 조건에서는 하나당 운동 에너지는 결국 온도에 비례하는 값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기체 상수는 벌크 스케일에서 나타나는 실험적으로 결정된 값이거든요. 피부의 실험 요 값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아보가드 수만큼 나눴으니까 그냥 작은 값일 거잖아요, 그죠? 작은데 요게 이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요걸 가지고 우리가 볼츠만 상수다, KB다라고 정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 KB가 1.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성의 줄 퍼 K다
값을 이제 볼트만 상수로 해서 이거를 한 개짜리의 그 운동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2분의 3 kBT다라고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화학을 하거나 혹은 재료과에서는 이제 이런 볼트만 상수보다는 벌크 스케일에서 우리가 다루기를 원하니까 거기서는 한 개짜리 마이크로스코피하고도 물론 필요하지만 실험적으로 결정되는 건 화학에서는 이 R이 좀 더 중요하겠죠, R이. 그죠? 왜냐하면 이 실험적으로 결정되는 값이니까. 그 겉보기에 T, 겉보기에 V, 겉보기에 T 해놓고 이 R이니까 좀 큰 스케일의 값이 더 유용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게 KB로 기술하지 않고 이렇게 아보가드로를 넣고 R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마이크로스코픽하게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그런 그 에너지하고 관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1몰에 대한 이제 우리 아보가드로 수라 그러면 이게 하나의 에너지잖아요, 그죠? 하나의 에너지인데 이 전체적으로 1몰에 대해서 한 개가 2분의 mv 제곱이 평균 에너지고 여기에 아보가드로 수만큼의 요 운동에서 다 합한 것을 내부 에너지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짜리를 다 합해가지고 1몰에 대해서 아보가드로 수만큼의 요걸 대해서 표준적으로 아보가드로 수만큼에 있는 이 몰레큘에 가지고 있는 운동을 싹 다 합하면 어떤 그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에너지 정의하게 되면 요거를 이제 요게 여기 2분의 3kBT라 그랬으니까 얘가 2분의 3kBT라고 방금 유도를 했으니까 여기에 아보가드로 수에다가 또 kB를 곱을 하면 다시 2분의 3의 RT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체에서 각각 몰레큘이 가지고 있는 우리 운동 에너지를 다 합해서 그 정도의 에너지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봤을 때 온도를 높인다. 그때 가열한다. 가열하면 뭐 열풍기로 가든 아니면 히터를 가열하든 주위가 뜨거워질 거잖아요. 그죠? 뜨거워진다는 얘기는 전체 그 안에 들어있는 이 단위 몰당 에너지가 온도가 올라가면 같이 증가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해보면 온도를 증가시키면 에너지 증가한다. 이런 말을 표현했는데 거꾸로 따져서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여기에다 에너지를 주면 내가 정량화돼서 에너지를 딱 주면 온도가 올라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에너지를 딱 주면 온도가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이 온도가 올라가면 안에 내부 전체 몰 단위의 운동이 쫙 증가하는데 거꾸로 내가 에너지를 딱 주면 온도가 올라간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내가 온도를 줬는데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것도 있을 거고 똑같은 에너지를 줬는데 온도가 덜 올라가는 것도 있겠죠. 그죠? 우리 생각해보면 철 같은 거는 에너지 주면 금방 뜨거워지죠. 그죠? 플라스틱 같은 거 온도를 열을 막 줘도 전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서는 온도를 올리면 내부 에너지가 올라간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데 거꾸로 실생활을 생각해보면 에너지를 팍 줬을 때 온도가 빨리 올라가는 거하고 전체 올라가는 것들이 물질들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물성에 관한 팩터를 본다 그러면 에너지를 준 것에 대해서 이런 그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이런 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몰 단위의 이제 비열이라 그래서요. 이게 du dt다 이런 관계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몰 단위의 스페시픽 히트다 얘기를 정의합니다. 스페시픽 히트다. 그래서 비열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열이 크다. 그럼 에너지를 줘도 온도가 적게 올라가는 거고 뭐 이런 그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재밌게도 이게 2분의 3R인데 상수다라는 게 딱 나오죠. 이게 기체인 경우에 한 몰당 이게 온도 변화에 대해서 내부 에너지 증가분이 2분의 3R로 발전하더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이거를 전자에 딱 대입했더니 희한하게 전자가 잘 맞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원자가 다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기체를 분사시켜가지고 했는데도 식이 맞구나
나중에 나오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통 그 스페시픽 히트다 하는 부분을 이제 물성의 하나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좀 더 얘기를 하면요. 여기에서 이제 입자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입자가 왔다 갔다 하다가, 생각해 보면, 옆에서 부딪힐 수도 있겠죠. 그죠? 여러분 생각 이 방 안에 이제 막 여러분 그룹 활동 마음대로 하시면 눈 감고 막 부딪히고 그럴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많으면 더 많이 부딪히겠죠. 그래서 해보면 충돌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저 갖다 보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달라지죠. 그죠? 여러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카이네틱 모션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충돌이 일어나서 우리가 충돌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이 충돌 파트를 이제 생각을 이제 하는데요. 충돌을 파트 생각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평균적으로 한 번 충돌할 때 가는 거리, 한 번 충돌할 때 가는 거리를 다 따라해 볼래요? mean free pass. 그러니까 자유롭게 갈 수 있는 평균 거리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찌 생각해도 농도가 높아질수록 가는 거리가 짧아질 거 같잖아요. 그럼 생각해보면 이게 농도가 높을수록 mean free pass가 줄어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입자가 날아간다 생각해 보면 이 날아가는 입자의 날아가는 입자의 요 반경을 이제 입자의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죠? 사이즈가 있으면 요 입자를 크게 확대했을 때 이렇게 해보면 반경이 r이면 요 두께가 2r이 되겠죠, 그죠? 2r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 날아가다가 쭉 한번 땅 부딪혔어요. 이렇게 땅 부딪혀서 여기에서 다음에 이렇게 튀어나왔거든요. 애톰이 이렇게 한 개 있는데 확대를 해서 애톰 한 개 있는데 반경이 r이고 그럼 거기에 당구공이 직경이 2r인 그런 당구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얘가 한 부딪히고 그 다음 날아갈 때 하나 탁 부딪혔어요. 그래서 해보면 여기 반경이 r인 요 원이 쭉 날아가 한번 딱 부딪혔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요 볼륨 안에 여기 원통형 볼륨 안에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죠? 안 부딪히고 있다가 그 다음에 딱 부딪혔다는 얘기는 그게 뭐냐면 얘가 날아가다가 쭉 이렇게 부딪히는데 그 다음에 한 번 부딪혔으니까 얘로 만들어진 볼륨 속에 한계가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출발했을 때. 그래서 이거를 요 밑에 직경이 2R이고요. 요거를 부딪힌다 생각해보면 여기서 해보면 부딪히는 방법은 여기 같은 R이 있으면 요 끝에도 다 부딪힐 거고 요 끝에도 다 부딪히겠죠. 이 반경이 있으면 얘가 다 부딪힌다는 얘기는 요래 부딪힐 수도 있고 정면 부딪힐 수도 있고 가는데 엣지에 살짝 걸릴 수도 있죠. 그죠? 요래 부딪혀서 부딪히는 거고 할 때 요래 부딪혀서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보면 요 분자 하나가 2R이다 하면 쭉 날아갈 때 요 밑에 떨어져 있는 이하만 떨어진 곳에 얘도 부딪힐 수 있고 위에도 부딪힐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면 반경이 2R인 원을 중심으로 해서 얘가 다 부딪힐 수 있는 에어리어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크로스 섹션이라고 그러는데 요 위에도 부딪힐 수도 있고 요 밑에도 부딪힐 수 있으니까 요 반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2R의 제곱에 대해서 파이가 요 부딪힐 수 있는 단면입니다. 여기에 길이 L을 곱을해서 그럼 이게 볼륨이 되는데요. 단위 부피당 있는 개수를 우리가 가스의 밀도를 N이라고 생각해 보면 얘가 1이 될 때 우리가 한 번 충돌한다라는 걸로 우리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자 하나가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는 분자 하나가 반경 R이다. 그러면 여기 직경이 2R이다. 근데 부딪히려면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으니까 얘가 부딪힐 수 있는 면적은 2R을 중심으로 해서 원을 그린 것이 하나의 크로스섹션이다. 얘가 날아가서 한 번 딱 부딪혔다. 요 부딪힌 게 하나가 요 볼륨 속에 한계가 있으니까
요 볼륨에다가 다리 부피가 있는 것의 개수를 했을 때 한 개가 되도록 하는 길이가 저렇게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L이 이제 어떻게 주어지? L은 여기에서 4파이의 R 제곱의 n분의 1이다라는 어떤 관계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대략적으로 이제 이 농도에 그 가스 농도에 반비례한다라는 거, 그리고 R의 이 직경이 작아질수록 길이가 좀 더 멀리 나가겠죠. 땅이 좀 더 멀리 나갈 거잖아요. 그죠? 4파이가 맞냐 안 맞냐 하는 건 사실은 아까 이렇게 볼륨에 대해서 이게 그 제가 대략적으로 했지만 정확히 계산했을 때는 요 루트 2를 좀 나눠줘서 한 게 실제 정확히 계산한 값입니다. 어쨌든 전체 결과에는 큰 영향을 안 주고 경량을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충돌하는 우리 카이네틱 에너지가 이제 하나의 온도에 비례하는 관계도 제가 좀 같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스가 다닐 때 충돌하는 그 관계에서 얘가 충돌 거리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충돌 거리가 길어질수록 얘가 멀리 저항 없이 멀리 날아가겠죠, 그죠? 충돌을 많이 할수록 많이 못 나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고체 내에서 전도체 내에서 전자가 좀 멀리 나가면 저항이 작고 좀 가다가 많이 부딪히면 저항이 크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서 이제 가스 분자에서 분자 움직이는 거라 이 금속에서 반도체에서 전자가 가지는 전도도 하고 연결을 나중에 짓게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충돌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잠깐 요것만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게 그 연습 문제 1.2식을 보면요. 여러분 그 빠르게 소리내 한번 읽어볼래요? 한번 여기서 그 마음껏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껏 시작. 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노래방처럼 자막을 줄 그어줄게요. 시작. 아이고. 잡게 하기 위해서 크게 읽어요. 예. 자, 큰 소리로 A, B, C 다 읽어보세요. 좀 더 목소리 2배로 높여가지고 시작. 자, 두 번째 시작. 세 번째 시작. 네 번째 시작. 혼자 내리기 싫죠, 여러분? 네, 타이핑하는 거 싫다고 했어요.
자, 보면 쉽게 얘기하면 이것도 이제 레이저, 아르곤 레이저거든요. 이런 여기에 이제 뭐냐면 이렇게 애톰이 막 왔다 갔다 하면 막 날아다닙니다. 날아다니는데 전자가 여기서 전자가 나오죠, 그죠? 전자가 나오는데 여기에 분자들이 아르곤 분자가 있는데 전자가 가속이 되면요, 전자 때리잖아요, 그죠? 딱 때리면 아르곤 분자가 전자로 에너지 다 받아가지고 여기를 빛이 나오거든요. 이 빛을 모아가지고 레이저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증폭시켜서 나오게 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가스하고 전자 얘를 많이 섞어서 어쨌든 진공에서 얘가 서로 잘 부딪히게 만들어서 전자는 전기장에 의해서 가속이 되는 에너지를 딱 만들어내고 그 에너지는 아르곤을 딱 때려서 얘가 이 아르곤이 여기에다 떨어지면서 빛이 딱 나오고 이 빛을 쫙 모아가지고 레이저를 쫙 빼내는 게 바로 이 아르곤 아이온 레이저거든요. 자, 그런 관계도 복잡하긴 한데, 그래서 보면 전자도 만들어내고, 캐소드 전자도 만들어내고, 전기장도 걸어주고 하는 이런 관계로 이제 하는데, 여기 이제 보면, 문장만 길고요, 사실은. 문장만 길고, 아까 제가 유도했던 민 프리 패스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컨센트레이션이 얼마가 되느냐, n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거의 유사하게 유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단지 전자가 섞여 있어서 전자가 날아갈 때 아르곤 가스 부딪히는 거니까 아르곤 가스 이 농도를 n으로 두고 나머지를 계산하면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때 이제 15.8 일렉트론 볼트 에너지까지 계산해야 되니까 그게 조금 그렇긴 한데 이 부딪히면서 이 15.8 일렉트론 볼트가 되는 그런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얼만큼 가면 얘가 가속이 되어서 그만큼 에너지 될 것이냐라고 문제를 일단 파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에너지에 관한 이제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충돌에 관련된 부분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얘기하고 그 얘기를 조금 그룹 활동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뭐냐면 여기서 이제 히트란 거를 이제 정의해 보고자 합니다. 히트 되는데 히트의 저 열이 뭐냐? 저기를 했는데 다섯 줄 읽어볼래? 소리 내서 시작. 에너지 트랜스퍼잖아요. 뭐냐면 트랜스퍼인데 좀 큰 운동 에너지로부터 낮은 운동 에너지 쪽에 판 부딪히면 같이 운동이 커지게 되죠. 충돌해서. 그러니까 이때 전달되는 평균 운동 에너지를 이제 열 받는 거죠. 열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전자 빼고 나서는 모종의 카이네틱 에너지 내가 받았다 이런 열 받는 거죠. 그죠? 그 카이네틱 에너지는 어떤 형태냐? 사우나에 들어가서 이 뜨끈뜨끈한 기체 분자, 질소 분자 내용을 막 때려가지고 더욱 땀이 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혹은 뜨거운 철을 만졌다. 그럼 뜨거운 철에 얘가 운동 에너지 빨리 진동하고 있는데 이 진동하고 있는 그 에너지를 내가 받아가지고 뜨끈뜨끈해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히트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열을 주면 이게 전달되는데 여러분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제 열이 흐르죠, 그죠?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열이 흘러가는 거는 뭐 에어컨 같은 경우는 계속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보면 그래서 히트가 열의 형태가 바로 카이네틱 에너지 형태로 되고 요거를 이제 이런 열이 이제 우리가 전기회로 못지않게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렇게 전압을 걸어 전기회로 시간에 이거를 V를 걸어주고 암페어 이렇게 해줬잖아요, 그죠? V를 걸어주고 이렇게 R을 해주면 I가 흐른다라고 해서 전압을 걸어주면 그래 전류가 흐른다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배웠는데 똑같이 열도 여기에 해줘서 온도 차가 있으면 T 하이와 T 로우가 있으면 여기 열이 흐른다. 이렇게 가정을 회로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 회로에서 전압을 걸어주면 전류가 흐른다. 이런 용어와 똑같이 열이 흐르는데 이제 이걸 저항으로 표시하고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중간 열이 흐른다 라고 되어 있으면 여러분 생각에 전기 회로에서의 V에 해당되는 게
열 회로에서의 뭐와 같습니까? 온도차죠. 그 온도차고 그 흐름이 뭡니까? 열이죠. 이게 시간에 대한 변화량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 1학기 때 배웠던 전기회로 개념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써서 이제 이게 전기회로 여러분 저항의 직렬 연결 배웠잖아요, 그죠? 배웠는데 이거는 딴 게 아니라 이런 그 열 회로를 생각해서 열 저항, 열전 표시한 다음에 온도차를 줘서 여기 흐르는 열이 얼마다 Q 프라임으로 되어 있죠, 그죠? 단위 시간당 흐르는 요 열의 양인데 이렇게 회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열재가 붙어 있을 때, 혹은 여러분 컴퓨터 해보면 컴퓨터에 알루미늄 히트싱크 같은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뭐냐면 CPU에 오돌오돌한 알루미늄 케이스 있죠. 걔를 딱 붙이면 열이 잘 빠져나가거든요, 요즘은 직접 열을 만든다 그래도 열이 잘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보면 온도차가 얼마 됐을 때 얘가 열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똑같이 회로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요즘은 이제 열이 빠져나가지 않은 걔가 녹아버리죠, 그죠? 녹아버리니까 사실 열적인 해석이 우리가 카이네틱 에너지다 했는데 이게 회로적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고 1학기 때 스파이스 배웠죠, 여러분? 스파이스 배웠죠, 그죠? 전개할 스파이스 썼었죠, 그죠? 그러니까 전개할 스파이스 썼는데 그런 스파이스 툴도 똑같이 전압에 해당되는 거를 온도차로 두고 흘러가는 전류를 열로 바꿔서 스파이스 툴로 열회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건 제가 잠깐 교재에서 좀 벗어나서 이런 얘기를 좀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히트 라는 것이 이제 전달되는 상황이 바로 이 분자들을 어떻게 움직이며 물속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제가 방금 설명했던 것에 대해서 질문 혹시 있을까요? 조금 길게 했죠, 그죠? 길게 했는데 지금 여러분 토론하면 완벽히 15분을 다 줄게요, 여러분. 시험 다 줄 테니까 여러분 문제 있죠? 여러분 문제 있다는 얘기 아니라 그룹 활동. 예, 그룹 활동, 이게 물소전자 그룹 활동에 어쩌면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를 제가 조금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인텐시브하게 지금 2시 15분이니까 2시 반까지 그룹 활동을 해주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했던 설명을 바탕으로 해도 되고, 그리고 바탕을 두고 딴 걸 봤을 때 비슷한 상황이 있는지 설명이 있는지 종이에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30분까지 그룹 활동 해주기 바랍니다. 조가 없는 사람 앞으로 나오기 바랍니다. 최대한 시끄럽게 얘기해요, 여러분. 종이 프린트 안 해왔으면 A4 용지로 하고. 조가 없는 학생이 있습니다. 교육 시간 저는 시간이
말씀하신 거 창의관 1층 그 메이크 스페이스. 예 하시는 거 네. 말씀했는데 그 월수가 아니라 화목 3교시 때 하신단 말씀이에요. 아니 월수는 원래 메일 보낸 것처럼 네. 그 레이저 3시 반에서 3시에서 4시 반인가? 3시 반부터 4시 45분까지. 그러고 이제 그 화목은 제 수업 전에는 예. 따로 또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했다고요. 그러니까 총 4번, 총 4번. 2D, 3D 프린터 2번, 그 다음에 레이저 커터 2번. 그러니까 월화수목 다 할 수 있는 네, 거예요. 다 하실게요. 다 시간대만 그게 따로 그러면 설문은 그건 안 내도 될까요? 제가 설문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좀 정리를 하고 다음
마지막 파트 얘기할까요, 여러분? 네. 오늘 주제는 좀 추상적이죠, 여러분, 그죠? 약간 온도 그리고 열 이러니까 좀 추상적인데 예전에 19세기 때 이런 그 논의가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일단 추상적이지만 구체적인 값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설명할 여러 가지가 연결된 게 뭐냐면 포도를 세계에서 보는 내가 측정할 수 있고 온도 뭐 체온될 수 있고 이러는 거하고 실제 아주 작은 원자가 막 모여 있고 분자에서 그 속에 설명하는 거하고 연결 짓는 게 지금 주된 과정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반도체 재료가 나중에 저항이 크다 작다 이런 것도 이 전체 벌크 스케일하고 마이크로스코프 스케일을 연결을 짓게 되는 과정을 같이 거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떻게 충분히 했습니까, 여러분? 네. 예. 자, 그러면 그 제가 여러분 그룹 활동했는 거는 내면 제가 그 다 읽어보거든요. 읽어보는데 그 질문이나 답 올려놓은 거 봤습니까, 여러분? 여기 가보면 날짜별로 이렇게 해놓고 몇 가지 잘된 케이스라든지 다들 잘 했는데 전부 다 붙일 수는 없어서 몇 개만 골라서 이런 식으로 좀 붙여 놨거든요. 이렇게 붙여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앱으로 질문하잖아요, 그죠? 앱으로 질문하면 그 저한테 메일이 오거든요. 그럼 제가 메일로 답을 하고 그 내용을 요 뒤에 이렇게 그 물성 전자공학 수가가 누구누구입니다. 뭐 이렇게 이거 해라 그러고 이런 연습 문제 이런 풀어보다가 혼자 풀어보다가 제가 풀어서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그룹 활동했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 앱으로 질문하게 되면 어떤 제가 답을 주는지를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날짜별로 쭉 할 테니까 그렇고 여러분 그 출석 체크 부분은 제 질문 많이 해서 그런데 제가 링크를 보내준 게 물성전자공학 출석 확인 신청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링크 매번 보내줄게요. 이름하고 학번하고 블랙보드에 등록된 이메일 코리아점인 경우도 있고 개인 이메일인 경우도 있거든요. 자기 블랙보드에 어떤 메일이 등록되는지를 요 메일을 쓰면 이제 그 개개인적으로 출석 체크 현황이 쭉 갑니다. 가니까 그렇게 출석 앱으로 하고 질문하고 그 다음에 그 메이크 스페이스 이런 데 가서 활동하면 QR코드 찍고 그 다음에 잠깐 활동 내용 쓰고 하는 거는 다 기록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저거 자동화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동화인 거죠. 아, 자동화한 거. 궁금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예. 자동화한 거는 제가 자동할 수 있는 툴을 이용했겠죠. 그 툴이 여러 분 다 공개되어 있거든요. 다 접근할 수 있거든요. 다 접근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구글, 제가 컬래버레터리, 제가 지난번 그림 어떻게 그리냐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걸 잠깐, 그것만 얘기 잠깐 하면, 그럼 구글 계정이 있으면요. 개인 계정이 있으면, 저는 개인 Gmail 계정이 있거든요. 드라이브 들어가서, 이제 드라이브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경로로 들어가서 제가 뭐 이런 연습용 폴더 이런 들어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에 더보기 해서 구글 컬래버러터리라고 이렇게 치면 여기서 파이썬 환경이 생기거든요. 제가 빠르게 해볼게요. 한번 되게 빨리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게 임포트 파이썬에 관한 mp 임포트 매트플랫 lib 파이플랫 splt 하고 x를 mp에 arrange 해서 0에서 100까지 1 단위로 하고 그 다음 y를 x의 제곱이다 뭐 이렇게 제곱이다 하고 이제 plt 플랫에 xy 이렇게 해서 plt show 그러면 그림이 하나 딱 x하고 y 제곱이 딱 그려지거든요. 여기 치면 딱 그려지죠, 그죠? 그래서 그려지고 그다음에 plt 그리드 true 그러면 그리드도 오늘따라 좀 느리네요. 네. 딱 그려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그 블랙보드에다가
그 이제 시각화하는 거에 대해서 30분짜리 동영상 올려놨습니다. 오늘 여러 파이썬 한 번도 안 썼다 하더라도 이번에 기회에 저기 그 연습 문제 이제 그림 시각화하는 게 있기 때문에 블랙보드에다가 여기에 이제 전자공학에서 강의 자료에다가 실습 자료 모으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요 2주차에도 있고요. 2주차에 가보면 여기에 시각화하기 파이썬을 물성을 도표하기 나오죠, 그죠? 딱 30분짜리니까 이번 추석 연휴 때 가서 좀 들어봐요. 그래서 어제 파이썬 잘 몰라. 그러지 말고 이 안에 구글로 했는데 안에 들어가서 파이썬 연습을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질문을 해석을 해보면 프로그램 어떻게 자동화했느냐?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여러분 구글 스프레드시트 있죠, 여러분? 구글 스프레드시트 하면 이거 만들잖아요, 스프레드시트. 이거 만들면 여기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시트가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 빈 스프레드시트 하나 만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 확장 프로그램에 앱 스크립트라는 환경이 있습니다. 여기 딱 들어가보면 앱 스크립트라는 이제 환경이 쫙 나오는데 그럼 여기에 이제 여기에 코드가 자바스크립트를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엑셀 시트하고 요걸 자동화하는데 이 앱 스크립트 써서 여기 펑션 해가지고 돼 있잖아요. 그럼 제가 구글 폼으로 이렇게 오면 안에 처리를 해서 하는 거를 만든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보면 이거를 물성 출석 부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 들어가 보면 앱 활용 여기 보면 앱 활용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청한 게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확장 앱 스크립트가 보면 여기에 뭐 써놨죠, 그죠? 출석 체크 제출하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메일 자동으로 가고 하는 것들이 이 안에 만들어지거든요. 질문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앱 있죠, 앱. 기억나? 앱은 여러분이 그 파워 앱스 있죠, 오피스 365. 파워 앱스란 거를 검색을 해봐요, 한번. 검색하면 그걸 이제 파워 앱스 검색하면 학교 오피스 365 여러분 계정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해보면 만들기 돼 있잖아요, 그죠? 만들기 돼 있는데 요거를 제가 한 번 알려주려고 그랬으니까 그냥 질문 나온 김에 보면 이 안에서 제가 앱을 만들어서 배포를 할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 물성전자 수업 참여 앱 돼 있잖아요. 그 편집하기 딱 해보면 여기에 보면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앱이 딱 이제 뜹니다. 딱 뜨는데 그러니까 오피스 365의 파워앱스는 그 MS, 구글 아까 스크립트는 구글이고, 그러니까 구글 내에서 아까 자바스크립트로 자동화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들이 이제 두 개 서로 다르거든요. 다른데 보면 여기에 오픈 출석 체크 있고 보내기 단추 누르면 보내기 단추를 누르면 뭐 이런 걸 해라 라고 이렇게 프로그램 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잘 전달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끝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질문 나왔으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도구에 대해서 제가 메이커 스페이스나 이것도 일종의 그 사이버 스페이스상에서의 메이커 스페이스상인데 거창하게 뭐 다른 자바를 배우고 하긴 하지만 수업을 배우지만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쓸 수 있는 도구는 취미를 가져도 좋거든요. 질문 답이 됐습니까? 네, 그 서버 없이도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딱 쓰면. 그 다음에 API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빅데이터 이런 걸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데이터 스튜디오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데이터 스튜디오 이제 구글에 가보면 그 데이터 스튜디오 이거는 됐습니다. 갑자기 메이커 스페이스 가보면 이런 그 툴 같은 것들을 최대한 경험을 해보면 시각화하고 뭐 할 때 도움이 되니까 얘기하고요. 제가 그리고 잠깐 얘기 하나만 더 하고 하려고 하는데, 자, 온도가 높아지면 여러분 제일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얘가 늘어나죠, 그죠? 금속 같은 게 쭉 늘어나잖아요, 그죠? 얘가 왜 늘어나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이것만 짧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
애톰과 애톰 사이에 용수철이 연결되어 있는 이런 모델을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데 요 간의 거리는 어떻게 정의된다 그랬었습니까, 여러분? 요거를 거리에 대해서 어떤 위치 에너지 이렇게 표현을 해서 요 위치 가지고 R0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었죠. 그죠?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대충 이게 이래 됐더라 하는 건데 이게 용수철 연결되어 있고 이 거리 R0가 이런 식의 포텐셜 에너지가 가까워지면 일렉트로 오비탈이 겹치면서 밀어내고 좀 멀어지면 반대로 말씀고 다른 힘에 당기고 이러니까 용수철을 생각하시는데 온도를 올린다는 행위가 이 분자에 어떤 거를 증가시킨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운동회를 증가시킨다고 했죠. 그러면 이게 스프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얘를 운동회를 증가시키면 이 스프링이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겠죠, 그죠? 그럼 늘어나는데 스프링 딱 늘어나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럼 생각해보면 에너지를 팍 주는 순간 얘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바뀌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 R제를 중심으로 해서 정확히 대칭이면 이 에너지가 증가했을 때 늘었다 줄었다 했을 때 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R제로 똑같죠, 그죠? 그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온도가 늘었을 때 얘가 카이네틱 에너지가 증가하면 얘가 진동을 하게 되는데 이 그 포텐셜 에너지가 만약 어시메트릭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원래 포인트에서 에너지를 증가시켰을 때 요 위로 갔을 때하고 아래 갔을 때하고 평균적으로 R0보다 좀 더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상황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온도가 늘어나면 평균적으로 R 에버리지 값이 2분의 1의 RA와 RB와 플러스 RC로 표현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RC라 그러고요. RC라 그러고 이걸 RB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온도가 더 올라가면 에너지를 받아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RC 프라임이 되고 얘는 RB 프라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정확히 중점은 원점으로부터 쭉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멀 익스펜전이라고 그러고 이게 이제 원자가 묶여 있는 크리스탈이 온도를 줬을 때 얘가 늘어나는 것을 결과적으로 이런 포텐셜 에너지를 표현했을 때 평균 위치에서 시메트리한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얘가 늘어난 쪽이다 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요거를 이제 표현한 게 thermal expansion 되어 있는데요.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여기까지만 소리 내서 읽어볼래요? 한번 시작. 얘는 왜 갑자기 나왔을까 우리가 보통 진동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로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뭐냐면 이런 거를 이렇게 x 제곱을 표현하는데 요 근처에서 제곱으로 표현하거든요. 이걸 삼성을 표현하기도 하고 요거를 근사적으로 폴리노미얼로 근사를 해서 식을 쓸 때 대칭성은 3차식에서 나타나죠. 그죠? 이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곱이잖아요. 그죠? 제곱, 3성, 4성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위치가 보통은 폴리노미얼로 나타나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단위 길이분의 변화량, 여기 길이의 변화량인데 온도 변화에 대해서 단위 길이당 변화량은 우리가 이거를 이제 열 팽창 계수라 그러고 T에 대해서 돼 있고 얘를 이제 어떤 이러한 중심을 해서 B의 온도에 대해서 T0에 플러스 C에 T-T0 이런 식의 제곱으로 폴리노미얼로 이렇게 익스펜션 하는데요.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해볼까 합니다. 해볼까 하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 주가 추석이잖아요. 그죠? 추석이니까 한 번은 제가 온라인으로 녹화해서 올려놓고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온라인 수업 쪽으로 보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과제가 다음 주면 나갈 건데 과제는 알죠, 그죠? 문제풀이는 각 슬라이드 끝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골라서 푸는 거거든요. 전부 다 푸는 거 아니고 골라서 푸는 거니까 미리 풀어놓으면 공부도 되고 그다음에 과제도 할 수 있겠죠. 그런 거 하고 그다음 제가 그 메이크스페이스 부분은 여러분한테 메일로 언제 가능한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